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논문은 세그포머라고 그 Simple and Efficient Design for Semantic Segmentation with Transformers라는 논문입니다. 2021년 립스에서 억셉된 논문이고요. 그래서 사실 세그멘테이션 논문인데 제일 최근에 억셉된 거여서 사실 소타 논문입니다. 그러면 천천히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냥 세그포머인데요. 이게 디코더랑 인코더를 둘 다 얘네가 제시를 해서 두 개 나눠서 볼 거고요. 그래서 그것만 간단하게 보고 실험 보고 컨클루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이렇게 결과를 도식화를 해놨는데요. 이것만 보면 진짜 엄청 좋아 보이죠? 기존에 있는 뭐 스윈 트랜스포머나 뭐 SCTR이나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성능 면에서도 좋고 파라미터 수도 확실히 적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처음에 가지고 온 이유가 제가 이걸 써볼 일이 있어가지고 써보고 좀 좋아가지고 읽게 됐는데요. 구조는 왼쪽처럼 비교적 엄청 간단한 구조고, 그래서 일단 인코더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옆에 이거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인풋이 들어오면 트랜스포머 블록 하나를 거치고 피처를 뽑고 또 거치고 뽑고 하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계층적으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잠시만요. 네. 그런데 이거를 보시면 딱 생각나는 게 저희 그냥 CNN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도 멀티 레벨로 좀 학습을 많이 했잖아요. 멀티 레벨 피처를 많이 뽑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레졸루션이 다르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가 지금 패치 수가 4분의 H, 4분의 W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패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레졸루션이 낮아지려면. 그러려면 패치 머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다음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존 VIT가 패치를 만약에 16으로 그러니까 패치 크기가 16 x 16을 쓰잖아요. VIT가 16 x 16을 쓰는데 세그포머는 4분의 1이나 줄어서 4를 씁니다. 그러면 확실히 패치 수가 훨씬 많아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문제점이 일단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엄청 많아지게 되겠죠. 이게 지금 패치 수만 16배가 되니까 저희가 셀프 어텐션을 계산할 때 n제곱의 연산량이 필요하니까 거의 256배 뭐 이런 느낌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얘네가 어떻게 이거를 해결했는지도 뒤에 나오게 돼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스윈 트랜스포머인데요. 이걸 왜 가져왔냐면 제가 얘네가 4를 쓴 걸 보고 스윈은 뭘 썼는지 궁금해서 논문을 봤는데 스윈도 패치 크기가 4 x 4더라고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예전에 봤지만 이렇게 윈도우 내에서만 셀프 어텐션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컴퓨테이셔널 코스트를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랑 비교해서 어떤 식으로 잡았는지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피전트하게 셀프 어텐션 하는 걸 보기 전에 이 패치들 머징을 어떻게 했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치가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패치 수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로 줄이려면 이렇게 4개의 패치를 하나의 패치로 머징을 하는 과정이 필요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4개짜리를 그냥 4개를 하나로 머징을 하는 방식을 채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2분의 1로 될 수 있지만 여기 논문에서 말을 하는 거는 이렇게 진행을 해보니까 로컬 컨티뉴이티가 보존이 되지 못했다고 해요. 이 얘기가 뭐 얘네끼리만 머징이 되다 보니까 얘네 옆과의 그 정보 교류가 제대로 안 일어났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존이 되지 못해서 다른 방법을 얘네가 좀 생각을 해냈는데 별거는 아니고 저희가 CNN 커널을 원래 사용을 할 때 오버랩해서 이렇게 3x3짜리가 이렇게 오버랩해서 계산이 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와 같은 방식으로 패치 자체를 머징을 할 때도 이렇게 패딩을 하나를 주고 만약에 커널 사이즈가 3이라면 패딩을 하나를 주고 제가 그림을 약간 잘못 그렸는데
스트라이드를 2를 주면 여기 하나 더 가서 2를 주면 얘네가 2분의 1로 머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트랜스포머 블럭을 거치고 나서 마지막에 오버랩 패치 멀징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머지를 할 때 커널 사이즈랑 스트라이드 사이즈는 여기처럼 이렇게 3, 2, 1을 썼고요. 이거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에는 이걸 썼고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좀 큰 커널 사이즈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머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논문에서 제대로 나와 있진 않는데요. 언급을 해주긴 했는데 걔네가 언급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VIT에서 사용한 머지 방법이랑 똑같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해줘서 제가 뭐 놓친 게 있었나 싶어서 VIT 논문을 찾아봤는데 VIT는 사실 패치 머지를 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그 얘기가 VIT에서도 패치 내에서 이 예를 들어서 16 16 3짜리잖아요. 패치 내의 그 픽셀 수가. 그래서 16 16 3을 임베딩을 거쳐주는데 16 16 3을 1 곱하기 1 곱하기 C로 임베딩을 거쳐주는 과정이랑 비슷하게 그냥 했다는 얘기인 것 같아서 확실하진 않은데 그냥 이 4개짜리를 리니어 레이어로 쌓아서 리니어 레이어로 그냥 프로젝션 해주는 방식으로 머지를 해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이즈, 그 패치 사이즈가 줄어듦에 따라서 코스트가 늘어난 걸 어떻게 잡아줬는지 이쪽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그림인데요. 이런 식으로 16배, 그 256배 패치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맞나? 아니 16배 늘어나기 때문에 이 패치 수가 늘어나고 원래는 이 셀프 어텐션 수식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 수식을 그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비고 노테이션으로 하면 n 제곱인데 이렇게 되면 너무 많이 늘어나서 얘네를 잡아줄 필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한 방식이 그 SRA라는 방식인데요. 이게 논문 이 아래에 있는 이 피라미드 비전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에서 나온 방식인데 그 저자가 이 논문이랑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볍게 살펴보면 저희가 원래 쿼리랑 키랑 밸류 값을 주게 되는데 쿼리는 그대로 놔두고 키랑 밸류 값을 그 스파셜 리덕션을 진행을 해주는 방식으로 조금 코스트 이피션트를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식을 보면 원래 이게 n이 패치 수고 c가 디멘션 수인데 이거를 나중에 리덕션 레시오 r만큼 우리가 정해주는 하이퍼 파라미터 수만큼 줄이는 방식을 하는데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좀 간단한데 생각보다 원래 n by c짜리 매트릭을 리쉐입을 해줍니다. r분의 n에 c 곱하기 r로 이러면 전체 사이즈는 같겠죠. 대신에 여기 채널 디멘션이 c 곱하기 r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 c 곱하기 r 채널 디멘션을 리니어 프로젝션을 이용해서 c로 그냥 프로젝션을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은 r분의 n, c의 그 매트릭이 나오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r을 준 만큼 컴퓨테이셔널 코스트가 줄어들 수 있게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 리니어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그 학습이 가능한 파라미터로 학습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최종 그 얘네가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정을 한 거는 제일 처음에 있던 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리덕션 레이시오를 64로 가져가고 다음부터 16, 4, 1으로 줄여가면서 리덕션 레이시오를 가져가서 코스트를 좀 잡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셀프 어텐션 후에 나오는 믹스 FFN인데요. 피드폴드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희가 트랜스포머에서 가장 주요 키 아이디어 중 하나가 포지셔널 임베딩이잖아요. 그게 아직 안 나왔는데 그거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포지셔널 임베딩 같은 경우에는 뭐 여기 보면 196개의 패치가 있게 되면 뭐 클래스 토큰까지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고정된 사이즈의 포지셔널 임베딩을 쓰게 되는데요. 이 아이가 문제가 뭐냐면 얘는 지금 224 곱하기 224일 때는 포지셔널 임베딩이 고정이 돼도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다양한 스케일의 인풋을 넣어주거나 아니면 뭐 224가 아니라 다른 걸로 학습을 시킬 경우도 많은데 그게 바뀌어지게 되면 포지셔널 임베딩도 그냥 인터폴레이션을 해주거나 그런 식으로 좀 원래 고정된 사이즈이기 때문에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어큐러시가 확실히 떨어진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좀 해결을 하려고 얘네가 했다고 하는데 이 과정이 보시면 오른쪽 수식과 같은데요. 별건 아니고 저희가 패치가 있으면 패치가 들어오는 패치에 그냥 컨볼루션 3x3 컨볼루션을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패딩을 주고 3x3 컨볼루션을 적용시켜주면 거기에서 그냥 포지셔널 정보가 뽑아진다라는 가정과 같이 걔를 포지셔널 임베딩으로 사용을 해서 원래 거에 더해주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 밑에 이 그 논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그 컨볼루션 레이어가 얼마나 그 포지션 정보를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실험을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실험을 진행을 한 결과 컨볼루션이 확실하게 포지션 인포메이션을 담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해도 포지셔널 임베딩 대신에 충분한 포지션 정보를 넣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코더는 이렇게 다 살펴보았고요. 디코더를 볼 텐데 디코더는 진짜 간단합니다. 여기서 각각 스테이지에서 나온 저희가 멀티레벨 피처들이 있잖아요. 그 각각 피처들을 그냥 리니어 MLP로 다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MLP로 처리를 해서 처음에 들어온 각각의 이 채널을 다 C로 맞춰주고 그리고 업샘플링을 통해서 크기도 레졸루션도 다 4분의 W로 맞춰주고 그 이후에 한 번 더 MLP를 태우고 클래스 수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기존의 CNN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CNN은 저희가 세그멘테이션을 하게 되면 그 풀리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리셉티브 필드에 한계가 생기게 되는데 이게 올 MLP 디코더라고 그래서 전체 다 MLP 디코더를 사용하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픽셀의 정보가 다 서로 공유가 되게 돼서 리셉티브 필드 상에서 이점이 엄청 크게 됩니다. 트랜스포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기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그 이펙티브 리셉티브 필드 어널리시스 이거 분석을 해둔 건데요. 기존의 딥랩 V3 그러니까 CNN 베이스 세그멘테이션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전체적인 리셉티브 필드를 가져가는 걸 볼 수 있고 당연히 이게 트랜스포머 기반이어서 당연히 전체적인 리셉티브 필드를 가져가는 건 맞는데 얘네가 주장하는 거는 전체적으로 가져가면서 자기 로컬 정보도 확실하게 챙겨간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소타 모델이랑 자기들 모델의 그 강점에 대해서도 비교를 해놨는데요. 기존의 소타 SETR 같은 경우에는 프리트레인을 이미지넷 22K짜리도 썼는데 자기들은 더 적은 수로 프리트레인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계층적으로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갈 수 있어서 그 하이 레졸루션이랑 로우 레졸루션 모두 다 가져가서 콜스한 정보랑 파인한 정보 피처들을 다 가지고 갈 수 있었다고 하고 그리고 포지셔널 임베딩을 없앴기 때문에 그 인풋 스케일에 좀 자유로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디코더가 엄청 코스트 이피션트 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도 말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 실험인데요. 논문 자체가 엄청 꼼꼼하게 다 나와 있어서 뭐 이거 구현 디테일 같은 거 보려면 논문 보면 다 나와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셋은 시티스케이프랑
AD20K 그리고 코코 데이터셋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본 크기, 자기들이 사용한 백본 크기에 따라서 리얼타임 모델이랑 넌 리얼타임 모델로 나눴는데요. 그러니까 제일 작은 백본, 그러니까 MIT B0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모바일 넷 쓴 것들보다 다 플롭스나 이런 거에 비해서 MI 효율가 확실히 높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논 리얼타임에서도 나머지 기존의 소타 모델들보다 성능이 훨씬 뛰어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디코더에서 채널 디멘션에 대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인데요. 여기 C를 어떻게 가져가냐에 따라서 확실히 그 성능 차이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C를 느리면 느릴수록 C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렇게 MIOU가 증가했다고 하고요. 근데 768 이후에는 거의 비슷해서 그냥 768까지만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바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256 으로 썼고 그 이유는 다 768을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이 논문 이 세그포머를 사용한 것 자체가 그 스윈 트랜스포머 백본에 얘네 디코더만 붙여서 썼었는데요. 확실히 저도 채널 수 높이니까 성능이 확실히 뛰더라고요. 그리고 네, 그랬습니다. 그러고 아까 그 포지셔널 인코더 임베딩 없애고 믹스 FFN으로 바꾼 것도 자기들 이렇게 CNN을 써서 로컬한 정보를 준 게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특이한 실험을 하나 했는데 시티스케이프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도로주행 데이터잖아요. 걔네가 뭐 자율주행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될 텐데 이런 애들은 작은 그 안정상의 문제랑 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조금의 이런 뭐 블러나 노이즈나 뭐 브라이트니스 뭐 이런 것들에 얼마나 강인한지에 대해서도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모델들보다 훨씬 더 이러한 트랜스폼에도 강인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 보면 이 논문 읽으면서 느꼈던 게 이제는 트랜스포머가 처음 나오고 이제 진짜로 트랜스포머로 CNN에서 갈아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 자체 기존의 그거를 잘 가지고 가고 어떻게 여기서도 그렇듯이 CNN도 다 써서 넣고 뭐 어떻게 로컬리티 정보를 잘 가져가고 이런 거를 더 설계를 잘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약간 트랜스포머 구조에 인덕티브 바이어스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넣을지 경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는 그냥 제가 스윈에 썼어가지고 나중에 한번 뭐 쓰실 일 있으면 디코더만이라도 좀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